네,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재경관리사 원가관리액의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81번입니다. 원가는 경제 의사결정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원가 분류에 관한 설명, 매회 출제되는 원가의 기본 개념, 기초 용어들 중요합니다. 1번, 추적 가능성에 따라 우리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직접 추적이 불가능한 제조 간접 원가. 1번 틀린 내용이고요. 2번, 원가 행태에 따라 고정 원가와 변동 원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번도 틀린 내용입니다. 3번, 수익 대응행에 따라 제품 원가, 기간 원가. 기간 원가 맞는 표현이고요. 기간 원가는 발생 즉시 바로 비용 처리하는 기간 원가. 제품 원가는 판매가 되어야만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됩니다. 4번, 경제 의사결정과 관련성에 따라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 있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매회 출제되는 기초적인, 기본적인 중요한 문제입니다. 82번, 기말 제공품은 계산은 얼마인가? 자, 82번도 매회 출제되는 유형이죠. 자, T계정 그려보겠습니다. 두 개만 그릴게요. 제공품 계정하고 제품 계정만 그리겠습니다. 자,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의 30%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률이 되고요. 자, 매출액분의 매출액이 800만 원.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분의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자, 우선 매출액이 800만 원. 자, 매출원가 X 해서 매출 총이익률이 30%. 식 하나 미지수 하니까 X 구할 수 있겠죠. $560만 원 됩니다. 매출원가 560만 원. 자, 계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니까 이 계산 과정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이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 산수입니다. 원가 관리 회계가 아니고요. 한번 차근차근하게 해보시면 됩니다. 800만 원 분의 240만 원 하면 정확히 30%가 계산이 됩니다. 자, 매출원가 560만 원. 자, 그 다음에 직접 재료원가 150만 원 하나씩 넣어볼게요. 직접 재료원가 150만 원. 자, 직접 노무원가 90만 원. 제조간접원가 110만 원. $150만 원, 90만 원, 110만 원. 단기 매출액 해서 매출원가 560만 원. 기초제품 400만 원. 기말제품 120만 원. 기초제품품 125만 원. 기말제용품 X가 되고요. 자, 그럼 우리 단기제품 제조원가만 알면 기말제공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이 숫자죠. 제품 T 계정에서 이 숫자입니다. 두 개 합계액에서 빼면 단기제품 제조원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280만 원이고요. 280만 원입니다. 자, X 전부 합계액에서 280만 원 빼면 기말 정품 원가. (195만 원) 산정이 됩니다. 195만 원.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우리 T 계정, 제공품 계정, 제품 계정 자료 하나씩 보고 정리하다 보면 어떤 숫자를 구하라는지 눈에 보일 겁니다. 자, 83번 원가 배분 방식. 보조부분 원가의 배분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보조부분 원가를 다른 보조부분과 제조분을 배분한 방법. 단계 배분법이죠. 단계 배분법.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단계 배분법은 한쪽만 인식하고, 상호 배분법은 동시에 인식하고. 정답 2번입니다. 84번. 자, 보조부분 원가 계산. 여기 하나씩 팁해 볼게요. 직접 배분법이고요. 자, 우리 보조부분, 제조부분. 자, A, B, C, D. 자, 직접 배분법. 보조부분 AB의 원가가 48만 원, 54만 원. 자, A는 3대 5의 비율로. A는 3대 5의 비율입니다. B는 4대 2의 비율입니다. 직접 배분법이니까 보조부분 상호 간에는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30%, 50%, 40%, 20%. 자, A 48만 원. 3대 5니까 48만 원 곱하기 3 플러스 5. 30%, 50%에도 같습니다. 즉 8분의 3이죠. 8분의 3. 18만 원이고요. 그럼 나머지가 D가 되겠죠. 3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 B 54만 원. 54만 원을 4대 2입니다. 4대 2. (6분의 4가) 됩니다. 36만 원이고요. 나머지가 여기 되겠죠. 18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D가 배분받는 보조분 원가 두 개 합계액입니다. 48만 원. 정답 3번이 됩니다. 85번. 개별원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자, 우리 개별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는 바로 제품에 배분시키고, 제조관자본가는 합리적인 인가 기준에 따라 배부율을 구한 다음에 각각 제품에 배분한 방식. 그래서 제조관자본가 배부 절차가 필요합니다. 1번. 2번.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관자본가의 배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개별원가를 사용하면서 변동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할 수 없다. 아니죠.
가능합니다. 자, 개별 원가는 개별 작업별, 즉 개별 제품별로 회사에서 생산한 개별 제품별로 각각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제조 직접비, 직접 원가, 그 다음에 제조 완접 원가, 즉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완접 원가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4번 아무래도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은 각각 제품별로 따로따로 계산하다 보니까 좀 더 계산이 복잡하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 원가는 똑같은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심플한데, 물론 우리가 이제 이론할 때는 종합원가 계산이 좀 더 이렇게 막 손이 많이 갔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개별원가 계산이 좀 더 복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론에서 배우는 것처럼 생산 공정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정답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별원가, 종합원가, 실제원가, 정상원가, 표준원가, 전부원가, 변동원가, 초변동원가, ABC원가 서로 상호 결합해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 86번 자, 예정 배부고요. A와 B를 시작하여 A만 완성이 되고 그럼 B는 완성이 안 됐다는 말이죠. A는 완성품 원가, 자, B는 미완성, 기말 제공품 원가. 자, 이제 각각 배분을 해볼게요. 제조 완접 원가. 자, A는 직접 재료 원가 13만 원, 직접 노무 원가 6만 원. 자, B는 직접 재료 원가 9만 원, 직접 노무 원가 5만 원. 제조 완접 원가 배분을 해야 되는데 우선 배부율을 보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연간 200만 원. 예정 배부율이니까 예상된 직접 노동시간 2만 시간. 자, 따라서 배부율 배부율은 100입니다. 그래서 100 곱하기 배부율 100 곱하기 정상원가니까 실제접도, 각각 실제접도. 자, A 2400, B 1600, 2400, 1600. 자, 그러면 각각 구할 수가 있겠죠. (43만 원입니다) B 30만 원이고요. 자, A 제품 제조원가 완성품 원가 43만 원, B 기말 제공품 원가 미완성 제품, 즉 기말 제공품 30만 원. 정답 1번입니다. 87번 직접 노동시간을 비례하여 실제 배부고요. 1월 중 발생한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작업지서 3과 관련된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자, 직접 재료 원가 134만 원이고요. 직접 노무 원가 76만 원. 더하기 이제 제조 간접 원가. 자, 실제 기준이니까 실제 배부율. 제조간 총액 240만 원. 배부 기준 실제 발생한 직접 노무 시간 200시간. 자, 실제 배부율
12,000입니다. 자, 실제 3회 투입된 직접 노무 시간 150시간. 자, 실제 배부율 12,000. 실제 조업도 150. 정사원가는 이제 예정 배부율, 실제 배부율, 예정 배부율, 실제 조업도, 실제 배부율, 실제 조업도. $309만 원 나옵니다. 전체가 309만 원. 정답 1번입니다. 88번.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차이점 옳지 않은 것. 1번. 선입선출법은 완상품 환산량 산출 시 기초제형품의 완성도를 고려하죠. 근데 평균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단계 투입된 거로 가정하기 때문에. 2번.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정기원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단계 투입된 거로 가정하기 때문에. 3번. 선입선출법의 원가 배분 대상은 기초제형품 원가와 단계 투입 원가의 합계액이 아니죠. 이거는 평균법의 논리입니다. 선입선출법의 원가 배분 대상은 단계 투입된 원가만 고려합니다.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도 단계 투입된 것만 관련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선입선출법 완성품 환산량 산출 시 기초제형품과 단계 투입량을 구분하죠. 정답 3번입니다. 89번입니다. 자, 평균법. 전부 다 단계에 투입된 거로 가정합니다. 평균법. 재료 있고요. 한번 적어볼게요. 자, 기초, 단계 착수, 단계 완성, 기말이 됩니다. 자, 직접 재료원가 완성품 환산량 5,000개이고요. 5,000개. 가공가의 완성품 환산량 4,550. 단계 완성품 수량 3,500개. 평균법은 전부 다 단계에 투입된 거로 가정하기 때문에 여기다 3,500, 여기다 3,500 전부 다 단계 투입해서 완성된 거로 가정합니다. 자, 그럼 재료는 이쪽이 1,500이 되겠죠. 1,500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은 4,550에서 3,500 빼면 1,050이 나와야 됩니다. 1,050은 기초 물량, 기말 물량 1,500개에 곱하기 완성도죠. 이렇게 해서 1,050이 나왔다는 겁니다. 겉모습 물량은 곱하기 완성도 해서 1,050이니까 x는 70%, 0.7입니다. 구할 수 있겠죠? 자, 89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하나씩 투입을 해보시면 됩니다. 90번. 자, 원재료는 공정 시작 시점, 가공은 공장 전반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각각 계산하는 경우 두 방법의 가공가 완성 차이는. 자, 결론만 해볼게요. 우리가 쭉 다 계산할 수 있는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차이는 기초제공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기초 제공품 물량 500개고요. 곱하기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 40%. 200개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이만큼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계산할 때. 근데 평균법은 전부 다 단계 착수원가를 가정하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고요. 두 개 차이는 200개입니다. 선입선출법이 200개 더 작습니다. 완성품 환산량 기준으로 선입선출법이 200개 더 작습니다. 91번. 자, 표준원가의 종류 세 가지가 있죠. 현실적인 표준, 이상적인 표준, 정상적인 표준인데 문제는 정상적인 조업도 수준이나 능률 수준에 대해 설정된 표준원가로서 이상 또는 우발적인 사항을 제거한 것을 의미한다. 어떤 표준이죠? 정상적인 표준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92번. 표준원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표준원가는 전부원가, 변동원가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번. 표준원가 계산제도를 채택할 경우 계량적인 정보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죠. 계량적인 정보만 하다 보니까 비계량적인 정보를 무시할 수 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표준원가 예외에 의한 관리랍니다. 차이 분석에서 유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 작은 것들까지 다 할 수 없으니까 큰 거, 예외에 의한 관리에 따라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각각 원인을 밝히는 것. 4번. 표준수량, 가격 표준, 수량 표준, SQ, SP, AQ, AP, AQ, SP 이런 과정을 거쳐서 차이 분석합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그럼 93번은 풀지 마세요. 문제 정보가 좀 빠져 있습니다. 93번은 풀지 마시고요. 실제 문제 출제할 때 어떤 정보들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문제를 구할 수가 없을 겁니다. 93번은 풀지 마시고요. 94번 보겠습니다. 직접 재료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원가를 가격 차이, 능률 차이. 자, 표준원가, 실제 원가, 단순 산수네요. AQ 2500kg 곱하기 AP 22. AQ 2500, SP 20, SQ 2200, SP 20. 그래서 각각 가격 차이, 능률 차이. 빼겠습니다. 플러스 5,000. 자, 불리한 가격 차이 빼겠습니다. 플러스 6,000. 능률 차이 6,000 불리한 차이. 가격 차이 5,000 불리한 차이, 능률 차이 6,000 불리한 차이. 정답 1번입니다. 95번. 직접 노무원가에 관련된 자료이다. 직접 노무원가 실제 발생한 계산은 얼마일까? 자, 이 자료도 우리 똑같이 구하시면 되겠죠. 자, 표준임률 1600. 실제 생산량 300단위.
표준 직접 노동시간 7시간. 300개 곱하기 7시간이 SQ, SP. 자, 능률 차이가 36만 원 불리한 차이. 부호가 플러스니까 불리한 차이. 4만 원 유리한 차이. 유리한 차이가 부호가 마이너스. 그래서 각각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숫자 372만 원. 368만 원. 자, 실제 숫자 계산이 틀린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표준임률 1600, 300단위 7시간. (336만 원) 372만 원. (368만 원) 자, 95번. 정답이 우리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자, 95번의 정답 3번 보겠습니다. 36만 원 불리한 차이. 부호가 플러스 나와야 되고요. 372만 원. 직접 노무원가 가격 4만 원 유리한 차이. 유리한 차이가 부호가 마이너스. 368만 원. 자, 우리 정답 3번이 나오게 하려면 여기 4만 원 불리한 차이가 있는데 이걸 40만 원으로 바꿔볼게요. 자, 문제를 여기 40만 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332만 원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문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문제 95번. 직접 노무원가 가격 차이가 4만 원 유리한 차이로 표시되어 있는데 40만 원 유리한 차이로 바꿔둘게요. 이렇게 문제를 수정해 두겠습니다. 40만 원 유리한 차이로 문제를 바꾸면 이 숫자가 나올 겁니다. 아마 이제 이제 출제 과정에 오류가 있거나 또는 이거를 PDF 파일 변환 과정에 기출문제가 공이 하나 빠졌거나 4만 원 유리한 차이가 아니라 40만 원 유리한 차이로 문제를 수정하고 푸시면 332만 원 정답이 계산이 될 겁니다. 자, 4만 원 유리한 차이를 40만 원 유리한 차이로 문제를 수정해 두겠습니다. 그럼 정답 3번 나옵니다. 96번. 자,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는 실제원가. 제조완제본가는 예정 배부율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실제접도. 자, 이런 방식이 정상원가. 정답 4번입니다. 정상원가.
또 문제도 정상성가 되는데 정상원가입니다. 정상원가. 96번 정답은 4번입니다. 자, 97번. 변동원가 유형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전부원가, 변동원가, 초변동원가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외부 재무제표 보고할 때는 반드시 전부원가로 해야 됩니다. 초변동원가와 변동원가는 관리회계 관점에서 내부 경영자 이용 목적으로 사용할 뿐이지 실제 기업 회계 기준에 외부 보고할 때는 전부원가를 사용해야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아닙니다. 자, 변동에서 2번. 생산량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판매량에 의해서만 이익에 영향받습니다. 3번. 공원이익, 손익 계산서 방식을 쓰죠. 총매출액, 총변동비, 공원이익, 총고정비, 영업이익. 4번. 이익과 오직 판매량에 의해서만 이익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영자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그런 원가, 고정원가 별도로 구분. 이렇게 해서 관리회계의 목적으로 변동원가 손익계산서를 이용합니다. 98번. 전부원가에 의한 매출원가. 전부원가에 의한 매출원가. 자, 이것도 우리 원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총매출액. 자, 800개 곱하기 단위당 판매 가격. 매출원가니까 여기는 뭐 판매 가격은 몰라도 관계없고요. 매출원가. 매출원가를 구하는 문제니까. 자, 단기초 영업시작이기 때문에 기초재료. 단기 생산 1100개 곱하기, 자, 그러면 기말 재고가 300개죠. 300개. 자, 직접 재료원가 800. 직접 노무원가 300. 변동 재료원자원가 100. 자, 그 다음 매출원가니까 변동 판매관리비는 관계없고 총 고정 재료원자원가 22만원. 총 고정 재료원가 22만원 나누기 단기 생산량 1100개. 그럼 단위당 고정 재료원자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단위당 고정 재료원자원가 200이 됩니다. 200. 여기도 동일하죠. 이렇게 해서 빼면 매출원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1400이 됩니다. 1400. 자, 112만원 되네요. 제품 단위당 전부 원가 기준으로 제품 단위당 원가는 1400.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매출원가 112만원 구할 수 있습니다. 자, 99번. 99번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9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